이재명이라는 범죄자 이재명이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조차도 모든 기준과 당헌 당규마저 다 깨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아까 말씀드린 한미동맹도 깨버리고, 그죠?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 말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룩한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미 히틀러와 이재명은 공통점이 4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법부 무력화, 정적 제거, 즉 정치적 보복이죠. 언론 탄압, 그리고 종교 탄압. 그럼 베네수엘라 마두로와 10가지가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이 대한민국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국민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죽거나 대한민국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이재명이 죽는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끝나거나 이 뜻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유지되는 한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 뜻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지 이재명 정권을 살릴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모든 뉴스 제일 메인 헤드라인 뉴스가 전부 전환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있으면서 금방 든 생각은 야, 여러분 한 번 더 제 소감 말씀드릴까요? 전환길 체급이 많이 커졌네. 야, 전환길 하나 잡으려고 이재명도 덤비고 정청래도 덤비고, 여러분 이런 사례가 잘 없지 않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덤비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국민들이 저에게 부여해주고 저의 체급을 키워온 바로 국민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덧붙여서 전환길한테 죽이든 살리든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면 전환길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길단에 의병 조직 5만 6천 명이 있습니다. 전환길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청년들이 전환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다고 목소리 내려 나왔기 때문에 그 희생하고자 하는 전환길의 이 진정성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환길 건드려 보십시오. 자, 그리고 물론 이따가 논리적으로 제가 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와 한준호 의원이 얼마나 법치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잘못된 공격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가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뉴스 위주로 전했는데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저를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추워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항공 잡아 입은 것은 전투 정신 기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연히 오늘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네. 참고로 그냥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톰 크루즈 이런 옷 입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 전해드릴 헤드라인 뉴스는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전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오늘 드디어 저녁 6시에 오늘 3월 20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영어 자막으로 된 게 유튜브에 이영돈 TV와 전환길 뉴스에서 공개되었다. 많은 국민들께 12.3 비상계엄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일으킨 조작된 내란을 공작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많은 국민들께 이 진실과 실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부디 왜곡되지 않은 진실된 역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55년 살면서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 반국가 세력 이재명 정권, 저 친중 좌파 정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맞서 싸우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 한미동맹 지키겠다, 제가 평생 55년간 청년들에게 가르쳐오면서 외쳤던 법치, 공정,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 인생에 살면서 찾아온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왜요? 종교 탄압하고 있는 이재명에 맞서서 좌파 정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구소련 공산주의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중국 사회주의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마저도 불교 사원 다 불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에 불지르고. 그게 시진핑 중국의 현주소입니다. 북한 공산당의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이재명 정권은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정교분리 뜻도 몰라요. 이재명은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정교분리라는 뜻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해서 안 된다라고 이재명 말하던데, 공부 다시 좀 하십시오. 정교분리 뜻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옵니다. 정교분리라는 것은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어가 국가입니다. 목적어가 종교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또는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재명은 이것을 왜곡, 거짓으로 선동했죠. 정교분리는 뜻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정교분리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재명 정권은 마두로 베네수엘라와 같은 이런 사회주의 정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친중 반미 정권입니다. 따라서 그에 맞서서 저는 종교의 자유, 불교든 기독교든 간에 마음껏 자기가 믿고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껏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갈망하기 때문에 전환길 뒤에는 하나님께서 전환길을 지켜주고 계신다. 그리고 저 역시 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언제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효와 그리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저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당당하게 한미동맹, 당당하게 자유민주 지키자, 당당하게 저는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법치, 공정, 상식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좋고, 저는 이것은 저와 같이 이런 것을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 대신해서 이렇게 제가 대신해서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애국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전환기를 응원해주는 이런 분들이 위대하고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체제전쟁이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총선과 폭탄은 없지만 법과 제도, 사법과 행정, 언론과 교육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정상화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위험한 점은 많은 국민이 아직도 이것을 정치 싸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제전쟁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사구조를 바꾸고 법 해석을 바꾸고 기준과 상식을 바꾸며 천천히 진행됩니다. 사법은 판단을 미루고 언론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행정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쌓인 결과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체제전쟁은 이미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인 현실입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권력자도, 외부 세력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각성과 행동만이 체제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무관심은 항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인식이고 구호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체제전쟁은 총을 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언어가 바뀌고 기준이 흐려지고 책임이 사라집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고 규칙은 있지만 특정 세력에게만 관대해집니다. 이렇게 공정이 무너질 때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붕괴됩니다.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힘있는 자만 살아남는 구조로 변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라 체제를 장악한 소수의 도구가 됩니다. 체제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총선과 폭발은 없지만 선거와 사법, 언론과 행정을 통해 국가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정상화라는 말이 쓰이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의 균형과 자유의 기준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민이 아직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체제전쟁은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침묵과 무관심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